오늘은 수련을 하는데 사람을 좀 사람이라는 말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장표에서처럼 이 사람이란 전후좌우의 네 곳을 살필 줄 안다는 뜻이다. 나만 바라보며 나만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염두에 둔다. 전후좌우의 사정을 두루 둘러보며 역지사지를 하여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아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쭉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 가운데 이 천지가 하나가 되어져 들어와 이미 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알만한 그런 자칭 타칭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본인 스스로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나하고 전혀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연 또는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칭송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이를테면 돌아가신 죽은 스승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이렇게 어떤 전설적인 인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생존하지 않는 어떤 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수용하기가 또는 소통을 하기가 힘듦으로 인해서 어떤 회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어떤 깨달음 속에 숨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기시공에서 주장하는 분석적 심리학과 어떤 통합적 수행 간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둘이 아니라는, 즉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단계 인간의 욕구를 알아본 의도라는 제목의 장표가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5단계 인간의 욕구 이론을 주창한 그 심리학자가 에브러험 메슬러라고 합니다. 1908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졸업하신 분인데, 인본주의 심리학을 주창했다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피라미드 형태죠. 제일 하위 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하위 단계가 충족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상위 단계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욕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죠. 즉 어떤 광의 곡식이 꽉 차는 데에서 넉넉한 어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학에서 어떤 인사 부분 또는 마케팅 부분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들이 나오면 좀 비판하는 그런 또 원리 논문들이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즉 자아실현 욕구와
또 뭐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 뭐 이렇게 또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 이렇게 서로 같은 시점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만 일어나느냐.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알더퍼라고 하는 분이 ERG 이론이라고, 즉 다섯 과정을, 다섯 그 레벨을 셋으로 이렇게 정리한 그런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군요. 그것이 이제 여기 메슬러가 얘기한 이 다섯 가지 욕구 중에서 이 두 가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존재의 욕구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애정의 욕구와 자기 존중의 욕구가 이제 관계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성장의 욕구, 이렇게 셋으로 정리를 했다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저는 음양오행과 곡선도 수련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즉 여기에서 이제 보았을 때, 즉 생리적 욕구는 이제 우리 음양오행식으로 봤을 때는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화, 애정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목, 자기 존중의 욕구는 금, 자아 실현의 욕구는 토란 얘기죠. 이것은 뭐 수, 화, 목, 금, 토. 우리 그 음양오행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즉 생수와 성수. 즉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되죠. 맨 처음에 이 우주가 뭔가 만들어졌을 때, 시작이 될 때 물부터 시작이 됐다. 물이 나오고, 그 다음 물에서 화가 나오고, 화에서 목에서 금에서 토가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설명이 가능한 얘기고, 과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선은 종족 보존의 욕구가 제일 처음에 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개체 보존의 욕구,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족 보존과 개체 보존이 되면 어떤 그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걸 조절하는 어떤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완성된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련적으로는 뭐 우리가 수련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 물이 침이 단침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호흡에 저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주면 열이 나게 되고요. 그래서 단침과 단열이 나오고, 그럼 단침과 단열은 수승화강을 얘기하거든요. 수승화강이 되면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움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서, 우리 생리적으로. 그게 목이다.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러움만 추구하다 보면 뭔가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연이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규율이 없거든요.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보면 혼자 산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조직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거기에 이제 맞춰서 어떤 거 조절을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금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인위적인 거다. 그래서 자연적인 거를 조절하는 인위적인 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딱 맞아졌을 때는, 단합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토가 튀어나온다. 어떤 그 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믿음으로써 어떤 거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거를 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련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완성이 되면, 중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6, 7, 여기서 이제 일수, 2화, 3목, 4금, 5토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이, 여기까지가 깁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 7, 8, 9, 10이 되는데, 아마 그 메슬러의 이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한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한 알더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주창한 것이 바로 6, 7, 8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즉 6은 재욕, 그 다음에 그 색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렇게 재생명으로 이제 살죠. 그러면 그 세 가지로 인간은 재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욕구가, 욕망이. 그러면 오라고 하는 것이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을 중이 재생명이 하나씩 딱 달아붙어서 다 작용을 해서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완성이라 그러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 어떤 통일된. 그러니까 이 자아실현 욕구가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왜? 여기 자아실현 욕구가 5인데 이 수에 그 1에 가서 붙으면 6이 되고요. 5가 2에 가서 붙으면 7이 되고 3에 가서 붙으면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성수가 생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성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버터가 같은 시점에 두 가지 것이 또는 세 가지 것이 동시에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다 하는 걸로서 비판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생수 다음에 성수의 어떤 재생명을 얘기하지 않나.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틀린 것도 아니다. 막 그렇게 이 동양의 음양 오형을 공부하는 또는 국선도를 한 사람들은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수화 목금 토 했을 때 여기에 목에 수숭화강이 되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생리 상태가 되고 심리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이다. 자연적인 거다. 이 자연적인 것은 하나의 관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연적인 것을 조절해주는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잠재의식 부분에서는 풀어지려고 하는, 자연은 그냥 풀어지려고 하는 자유스럽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풀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것 하나를 지칭해 준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것이 금입니다.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지면 뭔가 중이 잡힌다 하는 그런 걸로서 목이 관이고 금은 염이고 그 다음에 토는 의법이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생수 다음에 성수의 재생명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의법이고, 우리 식으로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도입 부분에서 지금 뭐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질문과 대답, 가장 위대한 질문과 대답이다. 아까 1, 2, 3, 4, 5, 6, 7, 8, 9 했을 때 그 재생명이 알더퍼가 했다는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에 해당하는 재생명이 6, 7, 8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통일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면 어떤 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달관된 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우리 주역에서 보면은 태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here and now,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또는 분별이 없어진 어떤 그런 상태인데,
즉 질문과 대답이 없어진 경지 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저는 질문, 대답 이것이 우리의 그 관과념으로서 어떤 호흡에 저항을 줌으로써 내 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답은 또 내 몸에서 대답이 또 나오고, 즉 질문과 대답이 항상 끊임없이 진행됨으로써 어떤 질문과 대답이 없어지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국수운동 단전 행동이라고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즉 성수의 3, 4, 5에 해당이 되는 즉 관과 염과 의법, 즉 경청, 질문, 피드백을 설명해 봄으로써 국선도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마인드풀 리스닝, 그 다음에 질문이라고 하는 오프닝 퀘션,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셔널 피드백, 이거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국선도를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바로 이 관 3, 4, 5에 해당이 되는 이 관법과 염법과 의법,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수, 이화, 이 수화, 수승화강이 되어지면 자연스러움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관법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의 어떤 염법, 되고자 하는 것을 집어넣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의가 튀어나온다, 중이 형성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기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인 대체, 염은 조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여기에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염법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대상의 의식을 집중, 그 다음에 화두, 만트라, 만다라, 호흡 등 이것이 염법이다. 그 다음에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관법인데,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 생각, 자극, 대상의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 관법이다. 마음 챙김, MBSR, 이거는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한 어떤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그 명상법에 해당하는, 요새 유행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MBCT, ACT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냥 도표로 한다면, 즉 염법은 이런 우리 국선도에서 어떤 그 장점은 집중이 있고 단점은 혼침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냥 호흡을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집중을 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반드시 집중이 고도로 되어지면 질수록 혼침 상태에 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법은 반대로 장점은 각성, 깨어있을 수가 있으나 단점은 잡념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식물성 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이거는 염법은 동물성 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의식이고, 또 관법은 잠재의식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거, 우리의 그 직관, 감정, 인식을 많이 사용하고, 염법은 감각, 사고, 판단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즉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메슬로의 그 인간의 5대 욕구가 이 관법적 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 즉 광에서 인심 나와서 하위 단계가 만족이 되어짐으로써, 충족이 되어짐으로써 그 다음 상위 단계로 그 다음에 관심이 가해지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 있는데, 그 반대적인 어떤 그런 그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레고리 베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뉴로로지컬 레벨이라고 하는 신경 논리적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염법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법은 하나의 경청, 듣는 것이고 연법은 질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질문과 경청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이 맞아졌을 때는 어떤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이 하나의 피드백으로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둘이 아닌, 셋이 아닌 하나로 되어졌을 때 어떤 발전이 되어지고 성장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1, 2, 3 성수의 3관법을 얘기하죠. 관법, 경청은 자연적인 거다. 즉, 마인드풀 리스닝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거는 의식의 그 빙산의 일각 프로이드의 어떤 그 의식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의 무의식은 이렇게 보이지 않다 큰 영역이다 이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동, 이거는 느낌과 어떤 욕구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느낌과 욕구는 즉 감정과 어떤 그 직관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잠재 의식의 영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표면 의식에서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약간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 경계에서 이제 몸 말 듣기가 시작을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즉 잠재 의식 안에 잠재 의식 영역인 감정, 그 다음에 욕구, 의미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겉에서 아무리 겉마음이 나 너 싫어, 너 좋아 이런 것들의 그 이면에 이러한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욕구하고는 전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된다. 그 의미를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이 관의 영역인데 즉 직관과 인식과 감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사용해서 또 직관적으로 그 밑에 써져 있는 것이 분별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냥 들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만이 정말로 표면의식에서 말대로 어떤 또는 몸으로 어떤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팩트가 아니고 이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감정과 욕구를 들음으로써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경청, 마인드풀 리스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감정을 들어줬을 때, 욕구, 의미를 들었을 때는 상대방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도 이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감정과 욕구를 알아챘을 때, 즉 길을 느낄 수 있다, 길을 듣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전혀 그 길을 느낄 수가 없다. 또 어떤 효과를 볼 수가 모르겠다 하는 분은 너무 여기에 표면의식의 어떤 분별, 조절, 통제를 하고자 하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 무의식에서 보내는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는 감정, 욕구, 의미를 알아챌 수 없을 때는 그런 수련의 효과를 느끼지를 못하고 어떤 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청득심,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힘을 빼시고 겸손하세요. 즉 여기에 표면의식을 줄이면, 연법을 줄이게 되면 이 관법의 작용으로 다 풀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자연적인 거고 여기는 인위적인 건데, 자연적인 거는 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은 상생이라는 거죠. 상생의 효과는
풀어지고 상극은 억압이 돼서 쌓이고 상극은 한이 되어짐으로써 쌓이게 되고 상생은 풀어짐으로써 백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잘 활용을 하시라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표면의식에서 말과 행동으로만 구체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경청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그냥 듣는 척 하기도 합니다. 또 선택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이곳에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듣는 척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이거 자기가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뭔지 모르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얘기하는데 해서 집중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면서 이제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의 인식 틀 안에서 듣는 것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통찰적 경청이 있겠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어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 이면에 얘기하지 않는 그 말 사이사이에 또는 그림 사이사이에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말을 안 해도 그 이면에 어떤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통찰적 경청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상대방의 인식 틀 안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의 어떤 인식 틀 안에서 어떤 듣는 것을 통찰적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수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공감적 경청이라고 보는데요. 이 공감적 경청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번 예로 한번 들어서 이렇게 서로 역할극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한번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Okay, let's have a little role play on this in order to learn it. Let's say that I'm your son, I'm in high school, and you're my mother or my father. One part of you would like that, and the other part is not sure. That's true. I don't know. I mean, 예, 이게 다 밑에 제가 더보기에 바로가기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그냥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감적 경청 대화 내용, 즉 아까 그 대머리 아저씨가 아들이 역할을 하고요. 그 방청객 중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아들이 쭉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다니기 싫다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쭉 이렇게 대답을 하는 또는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다 보니까 30분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역시 30분으로 1부는 마감을 하고 이후에 2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법적 질문, 인위,